41번입니다. 최고차 항해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F3은 0이래요. 뭔가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더 이상 뭐 관찰할 게 없죠. 자, 지금 밑에를 보니까요. 0부터 2013 그리고 3부터 2013까지의 인테그럴 값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를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0부터 2013은 0부터 3을 쪼개서 다시 3부터 2013까지 이어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0부터 3 그대로 이어받아서 3부터 2013 맞죠? 그게 바로 또 3부터 2013까지의 인테그럴 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지워지니까 0부터 3까지만 정적분하면은 걔가 0의 값을 갖겠구나. 즉 무슨 말이에요?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fx dx는 0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둔 거죠. 쓸데없이. 아마도 2013년 기출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있는 이런 뭐 특징을 가진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을 지난다고 하는 그런 fx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x축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일 때 30배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지. 여기에 지금 x축 y축이 있을 거란 말이죠. x축 y축. 그러면은 얘는 지금 3,0을 지나요. 3,0을 지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3이라고만 쓸게요. 그죠? 3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fx 입장에서는 저 3,0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을 거야. 바로 이거 이렇게 접하는 3,0 그리고 나머지 근이 3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이 3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상황은 어떤 사례가 가능할까를 스케치해 보면은 이거 절대 안 되죠? 왜냐고? 0부터 3까지 뭐야? 양의 넓이가 나오잖아. 탈락.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3이 만약에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근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역시 0부터 3까지는 양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탈락. 그럼 뭐 남았어요? 그죠? 하나 남았네. 바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좀 더 다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잘 보세요.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인테그랄 값이 이만큼의 양의 넓이와 이만큼의 음의 넓이가 일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5 등등등 이런 식으로 넓이는 같은데 부호만 달라서 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얘랑 넓이가 그 값이 이제 상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 값은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죠. 그죠? 얘만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뭐를 구할 수 있어. 우리가 공식을 쓰더라도, 그죠? 여기를 알아야 우리가 6분의 1 공식, 그죠? 6분의, 여기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분의 1에 3 마이너스 얼마의 세제곱 이 공식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궁금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의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 상황에서는 잘 보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몇으로 갈리냐면은 1대 2로 갈립니다. 이건 외워두세요. 1대 2로 갈립니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가 딱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실제 좌표가 1이란 얘기야. 그래야 1대 2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제대로 풀면 어떻게 풀면 되죠, 친구들? 그렇죠. 이 좌표를 그냥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k. 그러면 이 함수식은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1 맞춰주고 x-3에다가 x-k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 x-3 그리고 x-k라고 한 함수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정적분 해주시면 걔가 0이 나온다.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k 나와요. 그리고 걔가 실제로 1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전기에서 부정적분 찾아가지고 다시 뭐 윗끝 아랫끝 놓고 하는 게 사실은 뻔한 길이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우리는 외울 건 외우자.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1대 2로 갈린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 답을 한번 내볼까요?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답인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공식을 쓰는 게 낫겠지.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니까 2의 세제곱, 얘가 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론 30배까지 해줘가지고 곱하기 30까지 해주시면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무리 계산 해주시고요. 오늘 이 문제, 그렇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가셔야 할 것은 일단 첫 번째, 제대로 푸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 나머지 근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그대로 인테그랄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넓이가 정적 분위값이 0이 나온다를 그대로 이제 식을 써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물론 풀리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았는데, 뭘 암기하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참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쵸? 그런데 어디선가 적당한 포인트와 선이 존재해서 만약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몇 대 몇? 2대 1이야. 2대 1. 그냥 외우세요. 2대 1. 2대 1. 뭐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굳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죠?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이 문제 푸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걸 일반화시키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 반대쪽도 이제 이 넓이도 같을 때에는 여기가 2대 1로 이렇게 갈리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다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음의 넓이지만 절대값 넓이 그 자체가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은 1대 2대 1로 갈린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암기해 두시고,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필요할 때는 꼭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고? 시간 절약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인테그랄 계산을 좀 안 해줄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암기하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은 그런 거 하나 챙겨가는 의미로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2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B가 더 크다고요. 그래가지고 fx를 이렇게 잡아놨다. 를 선생님이 미리 한번 오른쪽에다가 스케치를 좀 해놨습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y축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B가 더 크니까 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불러긴 이런 그래프. 뭐 아무튼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정보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0부터 A까지는 정적분 값이 6분의 11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A까지 만들어내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양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6분의 11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한번 다시 써볼까? 요만큼이 6분의 11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0부터 B까지 갔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B까지 다 간 거야. 그랬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의 양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음의 넓이를 다 고려해서 계산한 마지막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금 이만큼, 그죠? 보이시죠? 요만큼의 값이 답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0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6분의 11이라고 하는 양의 넓이와 k라고 하는 넓이를 빼야 되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왜냐고? 여기가 넓이 자체가 k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인테그랄에서는 마이너스 k로 적용이 되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정적분 값과 넓이는 좀 달라요. 정적분 값은 뭐라고? 음의 넓이, 양의 넓이,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고려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답이 K야. 지금 K가 답이에요. 그러면 K를 넘기고 3분의 8을 1로 넘겨서 6분의 11 더하기 3분의 8이 정답이 되고요. 통분해 주시면은 6분의 11 더하기 얼마니? 16이 되니까 6분의 27. 한번 약분이 가능하다. 3, 2, 6, 3, 9, 17. 그죠? 정답은 뭐 2분의 9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떤 지식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적분 값과 넓이는 좀 다르다. 정적분 값은 넓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를 다 따져서 부호까지 계산해가지고 더하는 거고요. 그죠? 그냥 넓이는 뭐예요?
그냥 넓이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넓이 양수만 따지는 거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출 문제였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입니다. 닫힌 구간 0일에서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0을 지나고 1,1을 지난대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좀 스케치해 놨어요. 0,0을 여기다 찍어 놓고 1,1을 찍었거든. 근데 이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 함수란 얘기는요. 이렇게 잘 예쁘게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데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값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겠지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과거에도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문제 풀 때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뭐냐면은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샘플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맞다.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금 0부터 1까지의 인테그랄 값을 굳이 막 이렇게 양의 넓이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가장 간단한 사례만 들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가 그려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요만큼에 있죠. 요만큼. 요만큼의 넓이가 6분의 1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요만큼의 넓이가 6분의 1. 여기도 좀 파란색으로 써보고 여기가 요만큼의 넓이가 6분의 1인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g라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을 일단 물어보고 있으니까 g 함수가 뭔지 좀 볼게요. g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0부터 1까지는 fx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설정한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고요. 마이너스 1부터 0에서는요. 지금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에서는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라고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좀 절차를 잘 보세요. 일단은 fx 플러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 칸 당기는 거지. 왼쪽으로 한 칸.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당겨져요?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였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y축 아니 x축 대칭한 거죠. x축 대칭한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일단은 지울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죠? 그죠? 플러스 1이 붙었지. 위로 한 칸 든 거야. 위로 한 칸 옮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위로 한 칸 옮기니까 다시 이런 그림이 되겠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바바바바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끝에가 따다다다다 이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0부터 1까지 6분의 1 정도의 넓이가 나오는 이 정도의 그림을 선생님이 스케치를 미리 한 거죠. 그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냥 예시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런데 gx라고 하는 것은 0일까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왼쪽으로 한 칸 땡기고 그것을 x축 대칭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위로 한 칸 들어 올려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느낌의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이만큼이 6분의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만큼이 6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밑에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쵸? 6분의 5가 되겠지, 친구들. 6분의 5. 여기가 이제 6분의 5의 넓이를 갖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6분의 1이고. 왜냐면은 이거가 1이잖아, 1. 이해되시죠? 한 칸 한 칸이니까 1의 넓이에서 아까 이 6분의 1의 넓이를 빼니까 이제 6분의 5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의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g는 2주기 함수네. 2주기 함수.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칸이잖아. 딱 있죠. 이게 한 주기죠. 이게 한 주기. 두 칸. 이게 한 주기잖아. 이 모습이 그대로 두 칸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스케치를 해주면은 이만큼 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시 또 이만큼 되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겠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뒤에서도 이만큼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좌우로 쭉 펼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니? 마산부터 2까지의 gx, dx 정적분 값을 구하세요라는 건데 그럼 마산부터 2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지금 마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어디까지요? 6분의 5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이제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마삼이죠. 여기다 쓸까 그냥?
다다다다닥 마삼 쓸까? 그러면은 6분의 5 보세요. 보죠. 6분의 5, 6분의 5, 1까지 2까지니까 여기까지죠. 그럼 6분의 5가 몇 개 있어? 6분의 5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6분의 5 곱하기 3개에다가 얼마예요? 또 이만큼 넓이, 이만큼 6분의 1, 그리고 여기에 6분의 1이지, 그지? 그럼 6분의 1이 몇 개? 2개. 6분의 1이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은 2분의 5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하는 게 바보네. 그죠? 통분하지 말고 바로 6분의 15 플러스 2가 되니까 6분의 17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다 물론 뭐 끝에서요 잘 풀었어요. 다 풀었죠. 다 풀었는데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요거 있죠. 요거 마지막에 마3부터 2까지의 gx dx를 우리가 이거를 주기가 2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꿔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보세요. 이 넓이 그죠? 요 간격이 얼마죠? 이 간격. 그죠? 이 간격이 얼마예요? 5죠. 5. 5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2잖아요. 그러면은 주기가 2짜리가 두 번 돌고 나머지 절반이잖아. 절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마3부터 2, 2가 아니라 마3부터 한 주기가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1, 그리고 마지막에는 1부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그냥 얘가 뭐야? 얘가. 그냥 이거를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식으로 잡아내면은 마3부터 마1 이게 바로 주기가 2짜리니까 맞아요? 주기가 2짜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주기에서 만들어내는 넓이가 아까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1이란 얘기지. 1. 맞아, 1. 그러면은 이것도 뭐예요? 마일부터 1이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 안에 딱 들어오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1부터 2까지만 따로 좀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딱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6분의 5다. 뭐야, 쉽네. 그지? 그래 6분의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한번 더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결국에는 43번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조금 간결하고 예쁜 그림을 임의적으로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문제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번을 풀기 전에요. 선생님하고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거든요.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뭐 이런 거, 이런 거. 극대극소가 그 극점이 없는 거, 그죠? 이런 거 하나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기함수의 특징을 한번 식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벌어진 좌표가 x가 되고 그때 y 값은 당연히 뭐예요? fx가 되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왼쪽으로 벌어지면은 그때의 좌표가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때의 y 좌표는 뭐예요? 그쵸?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요게 길이는 같고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이 하나 연출이 되는 거지. 바로 fx와 f-x는 서로 부호만 다르고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맨날 기함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기함수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x축과 y축의 교점인 원점에 대한 대칭에 의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y축이 아니라 사실 y축은 x는 0이라는 식이잖아요. 근데 x는 0이 아니라 x는 a라는 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원래 y는 0이라고 하는 선이잖아요. 근데 y는 0이 아니라 y는 b라고 하는 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x는 a와 y는 b와의 교점이 뭐가 되죠? 그렇죠. a, b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어떤 fx가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기다 좀 써볼게.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가 x라고 하는 좌표였는데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벌어진 건데 이번에는 뭐예요? a, b x값이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멀어진 거니까 얘는 x가 아니라 a 더하기 x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x는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 함수값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잘 안 보이네. 이 함수값은 fx가 아니라
fa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값 y값은 f 마이너스 x가 아니라 f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a 플러스 a, 그러니까 아니 f a 더하기 x 요 y 값과 그 다음에 f a 마이너스 x 이 y 값은요. 요 y는 b라고 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딱 중간에 y는 b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죠. 맞아요? y축으로 이렇게 세로선으로 봤을 때 맞아요? 다시 한번 얘와 얘와의 딱 중간에 y는 b라고 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중간 값은 어떻게 계산하지? 그쵸? 더해서 절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f a 더하기 x하고 f a 마이너스 x라는 y 값끼리 딱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면은 거기 b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주면은 fa 더하기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는 이 b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건 어디서부터 이끌어낸 식이에요? 그렇죠? fx가 뭐예요? 그렇죠? a, b 점대칭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맞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면은 점대칭이다라는 말이고요. 거꾸로 점대칭이면은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다. 뭐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구나. a, b 점대칭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이거는 그냥 결론만 얘기한다면 f의 a가 아니라 f의 x 플러스 f의 ea-x는 2b라고 써도 같은 말이죠. 이유는 뭐예요? 요 a 더하기 x하고 a-x는 뭘로 의미하지? 그쵸? a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점들을 의미하잖아.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랑 더해봐봐. 2a잖아. 절반 나눠봐봐. a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x라는 좌표와 2a-x라는 좌표를 더해보세요. 언제나 2a가 나오지? 딱 절반 놔두니까 절반으로 나누니까 a가 딱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서로 다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그죠? 전부 다 무슨 뜻? a, b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 fx의 특징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면은 a, b 점대칭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즉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x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가운데 a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더니 b가 나왔다. 정리해주면은 2b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y값의 딱 중앙에도 b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 b 점대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머릿속에 평소에 갖고 있는 게 맞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뭐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뭐 원점을 지난대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킨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같은 거죠. 1-x 그리고 넘기면은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러냐? 1 플러스 x 이렇게. 그랬더니 걔가 0이란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1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 1을 기준으로 오른쪽, x만큼 오른쪽. 그러니까 이 좌표와 이 좌표는 정확하게 가운데 1이 있는 거고 더해서 절반으로 나눴더니 0이 나왔다.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y값끼리의 가운데에도 0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 점대칭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0,0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이 0,0을 지나면서 1,0 점대칭인 상황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연출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원점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은 0,0을 지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야 돼요. 여기 1,0이야. 여기 0,0이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얘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얘도 지나야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겠죠.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빠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2,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고? 0,0과 2,0 정확하게 가운데에 1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식이 바로 잡힐 수 있죠. fx의 식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0, 1, 2를 근으로 갖는 함수 함수니까 x, x-1, x-2가 될 거야.
선생님이 미리 좀 정리해둘게요. 이따가 정리한 걸 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좀 정리해두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뭐 이러한 식이 바로 뭐다? 그렇죠. fx의 식이다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fx의 식을 찾았죠. 그것과 y는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다가 별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떤 사고 과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그렸죠? 그쵸? 그릴 거야. 그쵸? 그릴 거야. 왜 이래?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또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6x제곱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뭐 대충 스케치를 하겠죠. 여기다 한번 스케치 해볼까? 뭐 스케치 어떻게 하겠죠. 그죠?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위식 누가 아래식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계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뺀 함수. 지금 이게 지금 fx입니다, 친구들. 이게 fx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요 fx의 식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요 fx의 식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을 빼란 말이야. 빼. 그죠? 그러면은 이거가 x축으로 둘러싸인 이것과라고 해야겠네.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가 답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건 선생님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우리는 fx의 식 구했죠? 이거 구했죠? 그러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 그쵸? 또 다른 함수 마이너스 6x제곱을 빼세요. 이 뺀 하나의 식이 있겠지. 이걸 그리라고. 그림 간단하게 그려집니다. 그리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게 바로 답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죠? 자, 그럼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해볼까? 그럼 x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완전히 깔끔하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울 거 지우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고 위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다? 이 넓이의 합이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얘도 정확하게 무슨 대칭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것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건 넓이니까 물론 인테그랄을 여기다 주면은 음의 넓이가 나오지만 음수 떼버리고 2배 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 넓이를 먼저 구하고 2배 해도 답이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할게요. 44번. 뭐 되게 쉬운 문제야. 근데 이게 만약에 어렵게 느껴졌다는 친구들은 아마도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의 해석이야. 이거의 해석은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죠.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1,0 점대칭이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0,0을 지나고 1,0 점대칭이니까 1,0을 지나겠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럼 하나 더 여기 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0, 1, 1을 근으로 갖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은 3참수 내 해가지고 식을 세운 게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fx 우리가 정확하게 빠르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과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난관이랄까? 두 번째 난관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뭘까를 뭔가 이 fx의 그림을 그리고 뭘 그려놨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굳이 찾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위에씩 아래씩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위에씩 아래씩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을 다 찢어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솔직히 시험장에서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쵸? 두 개의 함수를 빼세요 그냥.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어. 어차피 넓이니까. 두 개 빼세요. 뺀 식을 하나로 잡아. 이걸 그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려가지고 얘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넓이 바로 얘하고 얘가 바로 답이다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도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 혹시 안 그러셨던 친구들은 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맞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게 맞아요. 44번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 계산해 주시고요.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5번입니다. 0보다 크고 A, B가 이렇게 대소 관계가 있는 그러한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고 확인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 까지만 하면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기함수지, 기함수.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지. 기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답을 쓱 봐도 k는 양수니까 위로 올렸네. 다시 한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기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을 k만큼 위로 조금 올렸어. 적당히 올렸겠지.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둘 다 양수이면서 b가 더 큰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의 인테그럴 값. 그러니까 넓이인데 무슨 넓이? 그쵸? 양을 다 고려한 넓이가 언제나 양수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좀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맞겠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문제를 계속 같이 풀이 과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거의 다 그래프 분석으로 문제를 풀죠. 그래프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프를 많이 분석해 보세요. 자, 아무튼 x세제곱 마이너스 3x 어떻게 생기죠?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죠? x를 묶어주시면은 x 뿔마 3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K를 선생님이 고려 안 하고 K를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만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K는 지금 0으로 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양수 A, B의 적분 구간. 그러니까 A, B가 모든 실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A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봐.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그러면은 그 음의 넓이만 나오니까 양수가 될 수가 없죠. 물론 A, B를 여기다 이렇게 잡으면 양의 넓이가 나오니까 양수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A, B라고 하는 상황을 잡았을 때 음의 넓이가 안 나오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친구들 여기 극소값이 얼마죠? 친구들 극소값. 여기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 극소 값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A하고 B를 어떻게 잡아도 음의 넓이가 절대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안전하게 어떻게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러면은 어떤 A, B를 잡아도 여기 0보다 큰 어디든 A, B를 잡아도 다 뭐예요? 무조건 양의 넓이가 나오니까 무조건 양수가 맞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 답은 그쵸, 위로 두 칸만 올리면 되는 거지. 왜냐고? 극소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위로 두 칸만 싹 올려주면은 안전하게 우리는 무조건 A, B를 어디다 잡아도 양의 넓이가 나오니까 답은 뭐 무조건 양수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물론 충분히 올려도 되지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두 칸만 올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만약에 이게 왜 두 칸을 반드시 올려야 되냐면은 만약에 어설프게 올려보세요. 뭐 마이너스 2에서 조금만 올려봐봐. 그럼 아직도 뭐가 나와요? 아직도 예매. 큰일 날 소리. 아직도 조금이라도 음의 넓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확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주고 A를 B라고 잡아봐. 그럼 아직도 음의 넓이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A, B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두 칸,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고요. 해석만 잘 해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6번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셨겠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fx가 있대요. 자, 이런 문제를 읽어보고 풀기 전에 눈에 띄는 게 뭐죠?
그렇죠. 여기 윗끝에 또 미지수가 박혀 있지. 그럴 때에는 윗끝 아래끝 일치시킴으로써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있죠. 무조건 해보는 거야.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은 좌변은 f1이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3a니까 4a로 끝났지. 왜냐고 1을 대입하면은 윗끝 아래끝 일치되면은 이건 0이 될 테니. 그러니까 f1은 2a 더하기 2 더하기 4a다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가져가고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요. F1이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뭘까? 선생님도 이거 보고 나서 한참을 좀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0, 1, 0, 1. 그러면은 여기가 1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래요?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론은 그래요.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볼래? 그러면은 1, 0 어때요? 0, 1 무슨 차이? 그쵸? 위끝 아래끝만 바뀌었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관계잖아. 다시 한번 여기다 0을 넣어봐봐. 그러면은 0, 1, 1, 0 무슨 차이? 그쵸? 위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값은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걔가 F1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다 마이너스 주면은 마이너스 F1이 바로 뭐예요? 1부터 0까지 FTDT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서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좌변 우변에다가도 다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0은 이렇게 되고요. 다 지워지고 3a 플러스 1부터 0까지 FTDT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 1부터 0까지 FTDT가 그렇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F1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0은 3a. 자, 마이너스 F1에 F1이 여기 있잖아. 2a 더하기 4a로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a를 빠르게 잡아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뭐 다 풀었죠. a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식을 한번 다시 구성해 주시면은 x 곱하기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a는 이미 찾았고요. f3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를 찾는 거죠. 그럼 양변을 x로 미분해 주셔야겠죠.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좌변은 곱의 미분법으로 가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x제곱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4x 들어가고 얘는 안녕 해주고 플러스 fx만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그죠? 요거 미분하면 fx가 되니까. 그러면은 fx 하나는 가볍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x로 잠깐만 빼주시면은 f 프라임 x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얼마니? 6x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fx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니? 그 3, 3이죠. 3, 뭐 어려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있는데 c는 어떻게 결정해요? c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f1이 2 더하기 4a라고 했잖아. 그런데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다. 맞죠?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3 마이너스 4 플러스 C 걔가 바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C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식은요 결정이 되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3을 한번 더 대입해라 이런 말이죠. 그럼 3을 대입해 주시면은 3, 3은 9,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15 빼기 5니까 10이 되어서 아까 A는 얼마였죠? A는 마이너스 2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F3은 10이었으니까 더하면은 8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 선생님이 그냥 계산까지 그냥 훅 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였고,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쓱 보니까 윗끝이 지금 미지수네. 그러면은 무조건 윗끝 아래끝 통일시켜서 나오는 데이터 뽑아내시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쓱 보니까 F1이 이거라고? 이게 뭐야? 0부터 1까지 딱 정해놨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가 아래가 7이니까 여기다가만 0을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1부터 0, 0부터 1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은 식이 어디 갔어?
0을 집어넣는 식이 이거였죠. 이거였죠. 그죠? 이거였지. 그러면은 뒤에 있었던 요 1부터 0까지의 FDT는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F1이라고요. 마이너스 F.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F1이 이거라는 걸 구해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4a를 대입해가지고 a를 찾아주시면은 이제 뒤에는 그냥 계산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7번입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4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거의 도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함수 f'x는 4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 도함수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걸 굳이 지금 말하는 이유는 좀 이따 씁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좀 얘기해 봤어요. 자, 아무튼 그 f'x는 0, 즉 뭐예요? 요거 최고차 항의 수가 4로 시작하는 3참수와 는 0, 그쵸? x축과의 만남이 알파, 0, 베타의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한번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은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그죠?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걔가 이 알파, 0, 베타에서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 요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거기에서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4니까 양수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어차피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 요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0이면 당연히 여기가 알파라고 한다면은 요 베타를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있을까? 우리는 문자는 최대한 적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베타를 버리고 마이너스 알파로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왠지 그림이 사실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좀 어색하긴 해.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알파 자체가 음수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을 한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 f'x의 식을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고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 3개가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4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0을 지나니까 x라는 인수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 한 거를 바로 전개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아요? 이렇게 여기 바로 보이시죠?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한 번 더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4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을 개수로 갖는 1차항 4알파 제곱 x까지가 바로 뭐예요? 그래요. f'x의 식이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볼까? 자, 가를 보니까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리고 f알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도 복잡하지만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를 보니까 fx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fx의 모습을 한 번 더 추론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알파 그 다음에 0 그리고 여기 베타 자리였던 마이너스 알파 어쨌든 요 세 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맞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무슨 값? 이게 지금 기함수이면서 위아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4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대칭 W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 넓이랑 같으니까 완벽하게 그렇죠. 여기가 지금 y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쓱 해가지고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 w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 이해하실까? 왜냐면 극소에서 극대로 올라가는 정도는 이 넓이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극대에서 극소로 내려오는 요 극값의 차이가 이 넓이랑 동일한데 이 넓이랑 완전히 같으니까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거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문제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풀면서도 적용되고 얘기했던 문제였던 것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fx의 식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 W인 우함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식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 요거가 지금 f'x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fx의 식을 복원시켜 볼 수 있겠죠. 바로 어떻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적분상수가 C 정도 붙어야 됩니다. 저 C는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바로 이거죠. fx는 9는 서로 다른 세색을 가져요. 그러면은 y는 9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선이 fx하고 세 군데서 만나는 게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이거잖아. 이게 이제 y는 9가 돼야 되죠. 그럼 당연히 2점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얘기야? 그죠? 바로 y절편, 그게 바로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0일 때니까 적분상수 c가 바로 뭐가 된다? 적분상수 c가 바로 9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요거 보이죠? 알파만 찾아주면은 fx의 식을 다 구했다니까. fx의 식을 찾으면은 뭐 그 다음에는 그 fx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뭔가 나오겠지. 아무튼 그러면은 fx를 그 x 알파죠. 알파를 찾기 위한 정보가 바로 이거네요.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6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6은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기 극소값인 거죠. 근데 극소값 물론 여기 좌우가 다 동일하지만 아무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6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란 말이야.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셔야죠. 여기다가 알파를 한번 다닥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이 깔끔하게 되죠. 알파 집어넣으면은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알파 4제곱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9 걔가 바로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맞나요? 맞죠. 마이너스 16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게 바로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알파 4제곱은요. 그냥 25가 나오네. 그러면은 4번 곱해서 25가 되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뿔마? 얼마예요? 뭐지? 루트 5. 오, 이거 어렵다. 뿔마 루트 5 오는 거 루트 5. 그죠? 그러면은 알파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음의 값 마이너스 루트 5였구나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지. 맞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될까?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의 식이 x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만 하면 5죠.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니까 10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9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무슨 함수? 무슨 함수? fx라는 함수의 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x를 이 절대값 뭐 f'x 마이너스 그냥 f'x에 대하여 인테그랄을 0부터 10까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그러면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도 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아마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있을 텐데요. 한번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볼게. 0부터 10까지 gx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절대값 f'x 마이너스 f'x 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d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 자체의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해설지에 잘 나와 있어. 그 방법은 여러분들도 물론 해보셨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한번 이거를 바로 다시 인테그랄을 찢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인테그랄을 바로 찢으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절대값 f'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는 거지. f'x 이렇게. 맞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함수 아까 어디 갔지? 도함수 요거 기억나세요? 요것만 오른쪽에다가 조금 따로 그려볼게요. 오른쪽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루트 5였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였지. 기억나시죠? 맞나? 기억나나?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친구들? 얘가 의미하는 게 맞죠? 0부터 10까지 절대값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0부터니까 우리의 관찰 대상은 여기 오른쪽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접혀 올라오니까 이것도 그냥 오른쪽에다 그릴까? 이렇게 접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10까지 싹 다 더한 거예요. 여기 10까지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하고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10까지의 이 넓이들의 합이 바로 뭐야? 얘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그냥 f'x dx는 뭐예요? 그냥 f'은 이거죠. 이 넓이, 음의 넓이가 나오겠네. 음의 넓이에다가 이만큼의 넓이를 더해가지고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봐. 아까 루트 5부터 10까지 이 넓이는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지. 똑같이 있었죠.
그럼 어차피 뭐가 돼요? 계산 안 해도 상쇄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차피 에이 뭐야 똑같으니까 삭제하고 뭐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부분 0부터 루트 5까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여기를 만약에 내가 실제 넓이 여러분 여기서 시선 처리 잘 하세요. 이 실제 넓이 보이세요? 0부터 루트 5까지 이 실제 넓이를 K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여기 이 실제 넓이를 K라고 잡으면은 얘가 뭐예요? 그쵸? 얘도 K 아니야? 왜냐고?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위아래 대칭이니까 얘도 K라는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바로 그냥 K라는 값이 나왔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0부터 10까지 fx dx. 그죠? 그냥 절대값 안 준 거 있지. 얘는 넓이가 K라는 얘기는 그냥 인테그랄 값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의 값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얘기지. 요만큼은 마이너스 K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K. 우리는 2K가 답이란 얘기야. 2K가 답이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은 2K는 뭐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0부터 루트 5까지 누구? f 프라임 x dx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f 그냥 f에 루트 5 마이너스 그냥 f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친구들? 뭐가 나와요? 그렇죠. 음의 넓이가 나오지만 우리는 그 마이너스 떼버리면은 그냥 넓이 k를 찾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의 2배가 답이란 얘기야. 그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마지막 계산만 다시 복습하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도 괜찮지만 선생님이 인테그랄을 따로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fx가 원래 f 프라임 x가 이거였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근데 0부터 10이니까 0 여기 오른쪽만 볼게. 그러면은 아랫게 접혀 올라오고 루트 5부터 10까지의 넓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냥 f'(x니까) 음의 넓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루트 5부터 10까지의 넓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 루트 5부터 10까지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는 여기도 있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차피 그 부분은 상쇄돼서 날리고요. 0부터 루트 5까지만 조금 신경 써서 구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루트 5까지 이 음의 넓이에서 실제 그 음수를 뺀 거의 넓이를 K라고 주면은 얘가 바로 절대값을 줬기 때문에 얘가 K의 넓이를 갖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 그냥 fx dx는 넓이가 K니까 인테그랄 값은 마이너스 K가 나왔겠지. 이해되시죠? 그죠? 마이너스 K가 나왔을 테니 그거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K가 되어서 정답은 2K 즉 이 실제 넓이 있죠? 이 실제 넓이의 2배가 답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이제 K만 구하면 될 텐데 그것은 그냥 인테그랄 0부터 루트 5까지 f'(x dx)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분 해보니 그냥 라지 f, 스몰 f가 바로 나오고 여기다 루트 5 놓고 0 놓고 빼가지고 나온 것은 물론 음의 넓이 얼마가 나왔겠지, 그지? 그럼 그 중에서 마이너스 떼버리고 K만 우리가 가져오고 그거를 2배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런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7번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마지막에 계산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 분석 있죠. f'(x가 뭐 이렇게 생겼을 때에 fx를 이렇게 쭉 4차 함수로 복원시켜서 좌우 대칭인 w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fx의 식을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복습을 꼭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48번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문제여서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실수 A가 있고 fx가 비교적 복잡한 3차 함수가 있어요. 일단 fx가 있다. 다항식이죠. 자, gx라고 하는 것은 그 다항식 fx를 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gx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이 gx가 어차피 다항식인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g의 x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에는 뭐 극대만 하나 있든가 극소만 하나 있든가 이런 식으로 극값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g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미리 한번 정리하고 가자.
극값이 하나밖에 없는 함수의 도함수의 특징이 뭘까? 다시 한번 지금 g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함수 g 프라임 x를 그렸을 때에는 보세요. g 프라임 x의 만약에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되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이러한 점이 오직 하나만 있어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은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극값이 아니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극값이 아니란 말이야. 극값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접해서 통과하는 것도 상관없어.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접해서 뚫고 가든 아니면 그냥 뚫고 가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그 포인트를 알파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얘를 그냥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서 뚫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g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을 식으로 딱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난 최종 정리된 모습에는 이런 식으로 1차 항이라든가 1차식이라든가 이렇게 차수가 1차라든가 3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이어야 접해서 뚫고 올라가든 그냥 뚫고 올라가든 어차피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오직 몇 개만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차수? 그렇죠?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인수들이. 무슨 말이겠죠? 정리하면 지금 gx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런 녀석을 정리하고 했을 때에는 그래프 상에서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요? 어떤 점 알파에서만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와야 돼. 그 말은 곧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에는 그쵸? 어떠한 1차 식의 차수가 홀수 차수로 이루어진 것은 딱 한 개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쵸?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는 g 프라임 x의 식을 구경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그 미분을 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딱 보니까 적분 변수가 t인데 지금 여기 fx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놈이 하나 껴 들어왔죠. 얘를 쫓아내야 되겠죠. 밖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요만큼이 지금 ft 4제곱에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서 fx만 밖으로 빼내면은 잘 따라오세요. fx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전체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얘랑 만나면은 그냥 ft의 5제곱이네. 와, 장난 아니네요. 그죠? ft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5제곱을 다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설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미분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지금 gx인 거죠? 지금 요거는 이 자체는 gx죠. 그죠? 이 자체는 g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은 g 프라임 x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왜 이렇게 fx를 밖으로 뺐는지 알겠죠? 그쵸? 이것도 x에 대한 함수, 이것도 x에 대한 함수지. 왜냐고? 윗끝이 변함으로써 바뀌는 그 식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곱의 미분법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f'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a부터 x까지 ft 전체의 4제곱 d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t 대신에 x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fx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t 대신에 x만 들어가면 되니까 fx의 전체의 5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5제곱 너무 복잡한 애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둘 다 5제곱으로 상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없어진 기념으로 식을 한 번만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쓸게요. g'x는 어떻게 됩니까?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전체의 4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야. 뒤에 어차피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얘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g'x는 봐봐.
f 프라임 x라는 식 곱하기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한 거지. g 프라임 x는 자 보세요. f 프라임 x는 어떤 식을 갖죠? 이런 식을 갖지. 이런 식은 아니죠. 이거 도함수 만들어야 되죠? 왜 이러지 자꾸? 아무튼 도함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됩니다. 맞죠? 이거 인수분해 되나? 3으로 묶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니까 다시 3 오니까 3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3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되겠다. 그죠? x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죠? 3으로 묶어주고 남은 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은 3, 5, 15 이렇게 되니까 맞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처리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지금 G'X 맞죠?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더 붙어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어렵다기보다 생각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 인테그랄 값을 계산 안 해서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도 식이라면 어떤 식이라고 식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식만 따로 빼서 즉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죠. 4제곱 dt 요 식만 따로 빼서 분석을 좀 하고 가볼게요.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얘는 x 때문에 바뀌는 식이잖아. x 때문에 이 값이 결정되는 식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x에 대한 식, x에 대한 함수란 얘기예요. x에 대한 함수. 선생님이 그거를 편의상 hx라고 둬도 될까? 그러니까 얘를 hx라고 잠깐만 둘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려고. 자, 그럼 보세요. hx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위끝 아래끝 일치, 즉 x에다가 a를 넣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hx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고 뒤에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생각은 이거야. 여러분 요거 한번 미분해 보실래요? 도함수 구해볼까? 즉 h'x를 구해볼까? 요거 미분해봐. 그럼 h'x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t 대신에 x 들어가는 거니까 fx의 4제곱 아니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4제곱에 있어요. 4제곱은 짝수제곱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x에다가 뭘 넣어도 fx가 어떤 값이 나와도 4제곱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 값은 무조건 0 이상은 보장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그쵸? h'x, x에 대한 어떤 접선의 기울기잖아. 걔가 언제나 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hx는 어쨌든 증가함수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증가함수란 얘기예요. 증가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hx가 아까 x-a를 하나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아, 증가함수이긴 한데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까? 증가함수이긴 한데 x-a니까 a라고 하는 점은 통과하는 증가함수란 얘기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아, 요 hx라고 하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 a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요 x-a 뒤에 뭔가 붙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몇 차식이 붙겠니, 친구들? 봐봐. hx는 지금 몇 차식이에요, 이거? 지금 fx가 3차식이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2차식이거든요. 그럼 12차식의 부정적분이니까 13차식이란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무려 몇 차식이 붙어요? 12차식이 붙는데 우리가 그 12차식이 뭐야? 절대로 그쵸? x축과의 만남은 없는 어마어마한 식이라는 거지. 우리가 관심은 하나도 없어. 그게 뭔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hx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어. 왜? 여기다 a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러면은 hx 그 다음에도 되게 복잡한 식이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h'x를 조사해 보니까 4제곱이란 말이야. fx의 4제곱. 그 말은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어도 0 이상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x-a를 갖고 있으니까 a, 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은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되게 복잡하고 큰 식이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허근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이 부분 hx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여기다가 붙여야겠죠.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hx에 대한 부분은 x-a를 하나 갖고 있고 뒤에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얘는 허근을 갖는 x축과 만남이 없는 뭔가의 식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우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누가 G'X예요? 누가 G'X? 얘가 G'X입니다. 얘가. 지금 식이 좀 칠판이 좀 복잡한데 뭐 잘 보셔야지 뭐 어쩌겠니. 이게 G'X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3 있고 x-3 있고 x-5 있고 x-a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는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허근인 는 0이라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두세요. 두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는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3, 5, a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A가 만약에 3도 아니고 5도 아닌 다른 값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값이 3개 존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G'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G에서는 그 값이 3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 값이 무조건 하나만 같도록.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인트로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식에서는 홀수 차수는 하나, 나머지는 무조건 짝수 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랑 만나서 홀수 차수는 얘만 만들고 나머지는 짝수 차수가 되거나, 맞죠? 그 다음에 x-a가 얘랑 똑같아서 x-5는 짝수 차수가 되고 x-3은 홀수 차수가 하나 딱 있어서 걔가 극값이 되는, 극점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3 또는 5가 되어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딱 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길었지만 뭐랄까 정리하면은 gx가 어쨌든 다항식이야. 그 다항식이 그래프로 그렸을 때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꾸며냈을 때에는 짝수 차수는 상관없고 홀수 차수는 무조건 한 개만 있는 그러한 인수를 가져라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한 군데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G'X를 한번 식으로 꾸며봤더니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거 조심하셔야죠. fx는 따로 빼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했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는 거는 뭐예요? f'x는 이만큼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만 잠깐만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 hx로 잠깐만 치환해서 구경을 해봤더니 윗끝 맞춰주니까 0이 되니까 요 hx라고 하는 것은 x-a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아직은 모르겠어. 그런데 도함수를 한번 구해봤더니 무조건 4차식이기 때문에 0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즉 증가함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증가함수야. 그죠? 그러면은 x-a를 무조건 품고 있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통과하는 증가함수다. 무슨 말이야? x축과는 다른 지점에서는 만나지 않는구나. 즉 이 뒷부분에 붙어있는 곳은 허근이로구나. 허근을 갖는 어떤 그냥 식이겠구나라고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G'X는 요 F'X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 인테그랄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G'X가 쭉 펼쳐진 건데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게 3, 5, 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에는 뭐예요? 홀수 차수는 한 개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a가 3이 되어서 얘를 짝수 차수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a가 5가 되어서 얘를 짝수 차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정답은 3이랑 5가 되어서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이 좀 길어졌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48번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스스로 좀 제대로 좀 깨닫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9번입니다. 실수 A 1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 fx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gx도 복잡하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간단해요.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문제풀이 전략은 48번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g'x의 그래프의
그 개형을 좀 구경할 거야. 그래가지고 G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쵸? X축이 쭉 있었을 때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즉 부호의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혹은 부호의 변화가,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부분은 오직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게끔 한다. 문제는 되게 단순하죠. 우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은 G'X, 즉 G의 도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모습을 좀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식을 먼저 잡아내 봐야겠죠. 그래서 G'X의 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 식을 그대로 미분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x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 곱의 미분법으로 가야 되죠. 곱의 미분법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EX, 뒤에 거 그대로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또 한번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f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자, 뒤에는 그냥 미분해 주시면은 t 대신에 x만 들어가면 되니까 x제곱 fx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예쁘게 삭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는 g 프라임 x는 요만큼의 식만 지금 데리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거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상상을 하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점에서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딱 한 군데에서만 있게끔 그래프를 적당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EX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또? 그렇죠. 복잡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DDT가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도 아까랑 비슷하게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G'X는 요 h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ex라고 하는 식이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hx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 hx가 바로 누구라고? 0부터 x까지 ftdt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자, 윗끝 아래끝 일치시켜 주는 거 맨날 나오죠. 그러면은 0, h 0은 0이로구나 라는 생각.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hx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x라고 하는 녀석은 인수로 하나 갖는구나 라는 생각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이건 좀 이따 좀 더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밑에다 쓸까? 두 번째 생각은 요 h 도함수 h'x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h'x는 그냥 또 fx네라고 하는 건데, 지금 fx의 식이 너무 예쁘게 잘 인수분해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hx의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물론 지금 a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1보다 크긴 하지만 1에 가까울지 1에 멀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는 h'x의 그래프, 즉 fx의 그래프는 이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EX 옆에 HX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H'X의 그래프를 알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HX로 복원을 시켜보자. 이 문제의 유일한 난관이죠. 그러면은 HX의 그래프, H'X의 그래프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HX의 그래프를 한번 복원을 시켜줄 텐데, 뭐 뻔하죠. 여기서 무슨 값, 여기서 무슨 값, 여기서 무슨 값, 그죠? 극대, 극소, 극대, 맞죠? 이제 바뀌었죠. 극소, 극대, 극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다시 한번 보세요. A를 지금 내가 모르는 값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A가 만약에 여기가 정확하게 등분이 되어 있어. 여기가 여기랑 길이가 같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1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대칭 W,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극소값이 같은 요 대칭 W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1에 되게 가까우면은 요 비대칭 W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에서 좀 멀어. A가 1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비대칭 W가 이렇게 후 가라앉는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A 값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H 프라임 X, 즉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가지고 hx로 복원을 시켰을 때에는 이 w의 모양은 충분히
유연하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A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가든가 비대칭 W가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대칭인 W의 모습을 갖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훅 내려오는 W의 모습을 갖든가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표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극소의 부분이 바로 A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A라고 하는 그 값의 그 뭐라고 할까 높이 요 A라는 극소 값은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일단 거기 늘 머릿속에 상기해 둔 상태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fx 요게 지금 결국에는 hx의 그래프잖아요 친구들. 요게 지금 hx의 그래프라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요 ex 옆에다가 hx를 곱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hx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개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요 hx라고 하는 그래프, 여기에 지금 hx입니다. 그죠? hx라고 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에다가 요 ex라고 하는 식 있죠. 옆에 붙어있던 ex를 여기다 한번 곱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hx의 그래프가 이거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ex라고 하는 식을 하나 더 곱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 x축을 조금 디테일하게 찾을 필요가 있어요. x축. 아까 우리가 0,0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hx가. 그러면 그 0,0은 어디일까? 어디죠 친구들? 어디지? 그렇죠. 여기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적당한 중간에 여기 원점이 있었겠지. 맞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걔가 x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a라고 하는 극소값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강조.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A에서의 극소값은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바로 hx였잖아요. 그럼 hx의 식이 어떻게 될까를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빠르게 이건 좀 지울 거야 이제. 자 봐봐 여기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점 0이었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내가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한번 감마라고 해볼게. 맞죠? 그러면은 hx의 식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냐면은 이 정도로 빠르게 스케치할 수 있지 않을까? hx의 식은요. 최거창은 뭐 그냥 일단은 됐고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하나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감마 이 정도로 일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극소 값은 뭐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베타와 감마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치? 자, 그런데 요 hx에다가 우리는 뭘 할 거라고요? ex를 곱할 거라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기가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제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상황에서 왼쪽에다가 ex를 곱한 거, 즉 hx에다가 ex를 곱한 식 요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두두둑 그리고 어떻게 됐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a가 되어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좀 너무 막 그렸네. 미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뭐 그게 그거구나. 아무튼.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알파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식에다가 내가 뭐 한 거예요? ex를 곱해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x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가 원점 0이었잖아. 0. 여기가 0이었잖아요. 여기서 아까는 뭐였어? 여기가 x밖에 없었으니까 뚫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2x가 곱해지면서 x제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다가 접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덧칠을 좀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접하고 다시 뚫고 내려오는 이런 개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 건 지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쵸? hx 곱하기 2x 그게 뭐라고? 바로 g'x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G'X의 그래프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G'X예요.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G'X가 어쨌든지 간에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G'X는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포인트가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확실한 건 뭐야?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 구경을 해보니까 와, 여기서는 무조건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일단 펼쳐진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도 지금 뚫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요. 봐봐, 아까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지. 지금 A에서의 극소값은 뭐라고요? 아직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A 값 자체가 아직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뭐예요? 한 군데에서만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곳을 한 군데에서 만들려면은 이런 포인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표기한 거 이거 맞죠?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정해졌거든요. 여기서 정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그렇구나. A라고 하는 저 극소값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양수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양수로.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다시 여기다가 색칠해 볼게요. 무슨 색깔로 해 볼까?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게 나오지? 이 정도로 해 볼까? 그러면 우리는 가다가 접하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옛날 건 지우자.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에서의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A에서의 극소값을 물론 0이 되어도 상관없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0 이상으로만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G'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될 테니 한 군데에서만 뚫고 올라가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값을 하나 갖는구나라고 딱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마무리 계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지켜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G'X 입장에서의 A의 함수값만 0 이상으로만 만들어주면 되겠다. 즉 G'A가 0 이상이다만 풀어주면 뭐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푼 거지 뭐. G'A가 0 이상이다 이것만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G'A의 식이 뭐였어 친구들? G'A의 식이 이거였죠. 이거 맞아요? 2x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ddt. 그렇죠? 0부터 x까지 fddt.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값 뭐예요? 2a에 그렇죠? 2a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t dt가 바로 0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 제대로 썼나? 맞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어차피 A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맞죠? 이 부분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양수니까. 그럼 우리는 요 부분만 양수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도 안 나와 이제. 자, 0부터 A까지. 자, F의 식이 뭐였어요? 아까? 그죠? F의 식이 어디 갔지? x 뿔 1 마 1 마 A. 그죠? x 뿔 1 x 마 1 마 a 그거 물론 여긴 t로 표현했지만 알게 뭐야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0 이상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전개해서 부정적분 해가지고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뺀 게 0 이상이다. 이거 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지. 최소값 나오겠지. 최대값 나오겠지. 최대값.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요 마지막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난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물론 문제를 해석하고 식을 세우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은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는 해주시기 바래요. 답을 보니까 싫어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49번은 문제 푸는 아이디어만 다시 빠르게 스캔하고 갑시다. 일단은 gx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 gx가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군데에서만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거나 이런 포인트가 한 군데에서만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G'X의 식을 구해봤더니 적당히 지워지면서 얘만 남았어.
맞죠? 그러면은 EX는 우리가 맨날 아는 거니까 됐고 뒤에 부분만 잠깐만 분석을 다시 해보자라는 거야. 1 HX라고 잠깐만 바꿔봤어요. 그러면은 HX는 얘가 되고요. 첫 번째 H0은 0이네. 맞죠? 위끝 아래끝 대입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HX만 따졌을 때에는 원점을 통과하는구나. 일단 그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다시 도함수를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당연히 그냥 fx가 나오잖아. 그죠? 이거 미분하면 fx니까. 근데 fx의 식이 제대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h'의 그래프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뭐예요? hx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극점이 되니까 극소, 극대, 극소를 갖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가질 텐데 지금 아까 원점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은 어디겠니? 그렇죠? x축이 어디가 0이야? x값이 어디가 0이야? 마이너스 1과 1, 0 사이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걸려들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상기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a 값의 위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대칭 W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대칭인지 혹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로 훅 내려오는 비대칭인지는 모르는 거지만 선생님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예쁜 대칭 모양처럼 그린 거예요. 그죠? 즉 A의 값은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A에서의 함수값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X축이 지금 원점을 통과하니까 여기 있게끔 그려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HX 지금 HX의 4차 함수로 복원시킨 거예요. 그죠? 4차 함수 모습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여기서 근 하나, 여기 원점에서 근 하나, 그리고 베타에서 근 하나, 이쯤 감마에서 근 하나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요 hx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곱 빼고 요만큼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hx에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뭐 했어? 2x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x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항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요 제곱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역시 1차니까 그러니까 뚫어버리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에서 뚫어버리는 건데 제곱항에서는 접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뚫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바뀐 거지. 분명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바로 G'X의 그래프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계속 레이저로 지금 쏘고 있는 거 있죠, 요거. 근데 G'X는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 아까? 한 군데에서만 뚫리길 바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는 확실히 뚫고 지나가는 게 결정되어 있어. 그렇죠? 뭐만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 아까? 그렇죠? A에서의 함수값은 아직 내가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A의 함수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에서의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 물론 0이 되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0 이상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한 군데에서만 뚫고 지나가는 극점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예요? G'X 입장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0 이상으로만 만들어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G'A의 값을 식을 구했더니 얘가 나왔지. 근데 어차피 이 A는 양수니까 됐고 요 뒷부분만 이제 0 이상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GT라고 GX 그러니까 F죠. F라고 하는 식은 아까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예쁘게 전개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부정적분 다 찾아가지고 윗끝 아래끝 대입한 식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구해서 막 정리하는 게 바로 A의 최대값이 나오는 그러한 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워.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몇 번만 풀어보면은 되게 뻔한 문제가 되고 계산만 잘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뭐 우리가 부족한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